자, 공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대가 회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는 아니지만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저도 오후에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조금 당겨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달 4월 9일인가 제가 방송했더라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 동안의 시장이 아주 말끔한 시장은 아니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조정 구간에서 좀 힘겨워했던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는 제가 단타반이 또 한 달이 딱 됐어요. 단타반을 개설한 지가. 단타반이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거고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겸사겸사 오늘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지금 방송 창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70여 분인데 VIP 회원님은 한 2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원님들 3번 눌러보세요. 실전 회원님들은 아마 오늘 안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들어왔네. 실전 회원님들은 잠깐만요. 다시 일반 회원님들만 3번 눌러보세요. 일반 회원님들만. 실전 회원님들 말고. 오케이. 왜냐면 오늘은 실전 회원님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님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녹화를 떠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4월 중순 이후 4월 말경부터 해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전부터 이런 단계에서부터는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제 실전에서 매매한 거를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형님들 이제 조금 현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현금은 20-30% 정도는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 급락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날 우리가 하단권에서 아무 종목이나 다 좋으니까 급락한 거 다 사라, 무조건 다 받으세요 해가지고 받고 올라올 때 다시 현금 만드세요 해가지고 만들고 또 현금 다 갖고 계세요 하다가 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주식 100% 채우세요 해가지고 주식을 100% 채워서 현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 우리 안정현반에서의 전략이고요. 근데 이제 이 조정이 왜 들어왔는지를 좀 이해하면은 형님들이 이제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시장에 지금 외부 악재와 내부 악재가 두 가지가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외부 악재는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외부 악재로 좀 작용을 해왔고, 러시아라든지 저쪽에 이란 이라크 예멘 이런 얘기들은 사실 변두리 얘기였고,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됐던 거는 그리스 디폴트 문제였습니다. 그리스 디폴트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그리스 이거 디폴트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결론을 내드리면 그리스 디폴트 되면 하루입니다. 하루 이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흔들리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리스의 채무가 이미 90%는 ECB라든지 IMF가 처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 배짱을 부리는 거거든요. 너네 더 지원해, 나머지 10%도 지원해줘. 너네 지원 안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 두고 봐 이러면서 배짱을 부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물론 디폴트 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좀 괘씸해서 어차피 너네 해봤자 갚지도 못할 거 해서 디폴트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돈을 빌려준 거 이미 90%를 처리해줬는데 10% 때문에 디폴트 시키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10%라고 하는 거는 그간 90%에 대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해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주가라고 하는 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반영이 돼 왔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디폴트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시스템적 위기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ECB라든지 IMF에서 이미 다 그 채권들을 회수해 갔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유동성을 지원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각 시중 은행들이 그리스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실 채권들을 다 ECB랑 다 이런 데서 걷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도산을 해버리면 각국에 있는 개별 은행들이 도산을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여기를 투자했던 일반인들도 다 무너지는 거고 이제 뭐 어떤 회사들도 무너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다 중간에 3년 동안에 차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가 디폴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과거처럼 3년 전처럼 심각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리스 문제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과거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햄리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금리 인상 악재냐? 악재라고 했습니까? 악재 아니라고 했습니까? 제가. 악재면 1번, 악재 아니면 2번. 지금 눌러보세요, 한번. 금리 인상 악재다 1번, 악재 아니다 2번. 자, 여기서 1번 누르신 분은 거의 없네? 1번 누르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별로 안 들어보신 분들이죠? 제 방송을 별로 안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힘들 주가가 엊그저께였나요? 유럽 증시가 폭락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왜 빠졌어요?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고 그랬습니다. 국채가 급락했으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터진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좀 됐던 거죠. 근데 국채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전자산을 얘기해요. 이 금융자산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증권과 주식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습니다. 얘는 아빠라고 치면은 얘는 엄마예요. 아빠와 엄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증권 쪽은 아무래도 좀 더 위험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채권 쪽은 안전 자산이죠. 채권은 원금이 보장이 되고요. 주식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증권과 채권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채권은 안전 자산이 하락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돈이 안전자산에 유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그 폭이 크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시장도 빠졌던 겁니다. 제가 우리 실전에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채권 앞으로 지금 미국의 어떤 국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갔는데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이미 과거에 햄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했던 달러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달러가 그동안에 지나치게 강세를 보였다. 근데 달러도 이제 금리 인상 전에 약세 전환이 될 것이다.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 위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계속 안전자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달러가 됐든 국채가 됐든.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채도 국채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도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희한한 일이죠. 제가 달러 차트 이거는 달러 차트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달러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하는 게 오늘 방송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님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오늘 방송을 좀 길게 안 가고 저도 이따가 오후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얘기해서 핵심만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일봉으로 해서 길게 한번 봅시다. 5년으로 해서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원달러 차트인데요. 원달러 차트인데 그동안에 달러 강세가 그동안 유지가 됐었죠. 여기죠. 이렇게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됐었죠.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다가 반대로 이제는 원화 강세 쪽으로 좀 이전이 된 겁니다. 대략 한 요 시기까지 올해 3월 중순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달러가 그동안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강세가 진행됐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화도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유로화도 그동안에 달러 강세,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가다가 꺾였죠. 달러의 힘이 꺾였습니다. 기축은 달러기 때문에 기축통화 달러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달러도 여기서 보면은 작년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강해 오다가 어쨌든 이 통화의 40% 유로화가 차지하니까 얘랑 비교하는 게 가장 또 합리적이겠네요. 보면은 이 시점 작년도 올해 3월 달부터 3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꺾였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달러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자금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자금 이동이 있다. 그게 현재 전체 시장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물며 이제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이탈이 돼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건 증권시장도 해당이 되고요. 뭐 곡물 가격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유가도 될 거고요. 모든 상품 가격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안전한 증시는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독일 증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안전한 증시일 거고요. 증시 중에서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위험한 증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저쪽에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작은 국가들의 작은 증시에서 움직임이 조금 더 위험한 증시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금은 안전한 증시든 위험한 증시든 간에 다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핵심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경계 사이클을 이해하면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과거에 제가 썼던 책 내용을, 혹시 제가 말을 빨리 해서 혹시 이해가 되나요, 님들? 말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1번. 어려우면 1번 눌러보시고, 아니면 2번 눌러보세요. 다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거죠, 지금? 몇 분 없는 거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녹화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을 보면은 이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렸어요. 이 경기 사이클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장에 대한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주식 하나만 보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경기의 흐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보이는데, 그 경기의 흐름이 뭐냐면, 이제 대략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한참 좋다가 안 좋아질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 좋아지고 막 생활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기업들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면은 뭐 일자리를 잃고 사람들이 내앉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통화정책을 쓰게 되죠. 통화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숨통을 좀 트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안정화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동률이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하죠. 가동률 증가하다 보면은, 이제 고용을 좀 더 증가를 시켜야 되고, 고용을 증가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소비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2차 소비가 일어나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면서 실적 장세에 전환이 되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아무래도 경쟁도 좀 심화되고 이제 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 금리를 인상해서 기업들이 어떤 몸통을 죄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금리 동결을 했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얘기 꺼내지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 책에 잠깐 내용을 제가 아까 펼쳐놨는데 보시면 요 표를 보면 돼요. 과연 지금 어디 있는가 위치가. 여기 보시면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금융장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장세는 뭐예요?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실적은 급격하게 좋아지는 아까 말했던 2차 소비가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이 실적장세입니다. 근데 지금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뭐 실적들이 조금씩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죠? 미국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실적장세 이제 막 들어가는 단계. 우리는 어디에요? 아직은 금융장세에서 중간 반락 위치. 요 위치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 내지는 미국의 위치를 알면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은 여기서 2단계로 가는 위치고요. 그죠? 우리는 요 단계에서 이렇게 가는 위치에 있다고요, 지금. 요렇게. 그러면 요 단계냐? 요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금리가. 근데 지금 금리 아직 안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악재냐? 금리 인상이 악재가 아니라 실적 장세 출발을 예고하는 출발 신호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은 저는 2번 정도 경험을 했거든요. 한 2번은 경험해야 알아요. 한 번 경험해서 모릅니다. 그럼 2번 경험하려면 대략 한 10년이 넘어갑니다. 시간이. 그걸 알아야 지금 위치가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정은 그냥 단발성 조정이라고 봐요. 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번 조정에 뭐 또 언론에서는 얘기가 많으니까 굉장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유 종목들 5월 달에 4월 중순까지는 수익이 많이 났지만 4월 말부터 수익 안 나요. 수익 크게 안 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도 손실을 봅니다. 안전반. 우리도 맨날 수익 보는 건 아니에요. 손실도 좀 보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참아. 기다려. 괜찮아. 걱정 안 해. 올라오죠? 다 회복되고 플러스 전환되고 수익 전환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종목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어떤 제가 과거에 공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좋다고 했던 애들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코스는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서 날아가는 그림은 아닐 수 있어요. 막 강력하게 상승으로 전개되는 흐름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작년도 이제 중소형 라인에서 소형주 차트를 보면서 회원님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자 여기서 이때 당시에 조정 들어올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회원님들 요거 발목일지 회원님들 무릎일지 이게 머리 헤드일지 어깨일지 그럼 가봐야 하는 거다. 이거 함부로 고점 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함부로. 그러면서 제가 몇 년도를 예측해드렸냐면 2004년도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2004년도 때 2004년도 때랑 지금하고 많이 비슷한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2004년도 때가 여기죠. 여기 그죠? 이렇게 증시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조정받고 나서 쭉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정다운 조정 한 두세 달짜리 받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면서, 사실 이때 당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됐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조정이. 그리고, 끝났냐.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더 뽑아내고, 그죠? 계속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짜리 조정받고, 끝나느냐. 또 갔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가 실적 장세의 어떤 꼬두바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실적 장세의 어떤, 헤드 구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 보시면은 우리는 아직 실적 랠리를 펼치지도 않았어요. 단기적인 구간으로 어떤 3개월, 4개월 구간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하지만 본격적인 어떤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아주 경기가 회복되고 완만하게 좋아지면서, 그죠?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하면서 이쪽 집이 잘 되니까 우리도 이걸 차려야겠다 해서 싸움이 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증시의 과열도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도는 과열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제 진짜 과열은 말 그대로 70대 노인도 주식을 하면서 80대 노인도 주식을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개나 소나 주식을 할 때가 있어요. 작년도 7년 전 2007년도가 그랬죠. 2007년도 하반기는 그냥 뭐 대학생이든 뭐든 다 주식을 했으니까. 지하철에서 앉아있으면 누구나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랬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 고점 먹었다 얘기 있지만, 결과적으로 했는데 오늘 어저께 어떻게 되든가요? 신고가입니다, 힘들. 그죠? 미국 증시 신고가 나잖아요. S&P S&P 이제 오늘이면 신고가 날 수도 있겠네, S&P. 그죠? 지금 유럽 증시에 독일 증시가 좀 빠졌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독일 증시도, 여기서 또 지지받고 또 움직임이 또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좀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라서, 혹시나 중국 펀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는 부담스럽다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뭐 오른 것도 없는데, 개포 아무것도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소형주나 올랐지. 그래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 라인이 중소형 라인에 비해서 좀 조정을 받았던 거는 어저께 만기일이었는데 크게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오늘 만기 후 폭풍이 좀 있었다. 이거는 어떤 외부 변수가 있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내부 변수가 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코스닥은 좋았으니까. 그럼 이거는 만기 후 폭풍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다음 주면 다시 회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내부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추럴엔도텍이라는 종목의 변수가 있었죠. 내추럴엔도텍이 이거 매매하신 분 없죠? 내추럴엔도텍? 내추럴엔도텍 매매하신 분 없지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 이거 매매하신 분 1번 눌러보세요. 혹시 매매했다 1번. 이런 거 매매하면 그냥 자살행위야.
저 이거 이거 깨지는 날 제가 실전에서 뭐라고 했겠는지 아십니까? 실전에서? 실전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거 10,000원 갑니다라고 그랬어요. 10,000원. 10,000원 왔죠, 지금? 10,000원 왔습니다. 근데 이거 상장 폐지될 가능성 높아요. 상장 폐지될 가능성 높다. 이거 건들지 마십시오. 얘가 촉발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얘가 시가총액 10등 안에 들었던 종목이거든요. 1조 7천억짜리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 2천억 됐으니까, 1조 5천억이 날라갔죠. 그래서 얘가 문제를 일으켰던 게 뭐냐면, 신용 반대, 이런 것들도 문제를 좀 야기시켰어요. 얘를 매도를 하려야 매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타 종목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이, 내추럴 엔더텍 영향으로 또 신뢰도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끄러웠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얘는 끝났으니까, 내추럴 엔더텍 문제는 이제 끝났으니까, 사실 코스닥에 어떤 특별한 이제 어떤 악재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시장은 이제 오늘 실적 발표 대부분 종목들 다 했으니까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시즌도 마무리가 됐고, 근데 실적이 아주 치명적으로 뭐 말도 안 되게 나온 종목들이 아니라면 근데 실적이 좋고 나쁜 거에 대한 교육 자료는 제가 과거에 많이 공방을 통해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과거 칼럼이라든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실적이 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제 종목들별로 반등을 좀 준비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저는 중소형 라인 종목들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까 제가 노래 틀어드렸죠? 노래 틀어드렸던 YG엔터 같은 애들, 이거는 제가 종목 공개할게요. YG엔터 같은 거를 갖고 있어요. YG엔터 종목 같은 거. 이거는 좀 보유한 지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3주 정도 보유해서 갖고 있는데 뭐 흔들려도 안 팔죠. 오히려 더 사라, 받아라 이렇게 했던 종목인데요. YG엔터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 좀 바톤을, 엔터주 같은 애들이 좀 바톤을 바꾸고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은행 관련돼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주들, 중에서 저는 보안 섹터를 좀 매집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자재 섹터는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건자재 종목들은 과거에 제가 설명 많이 드렸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템포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애들은 한 템포 죽여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건자재 종목은 워낙에 많으니까 건자재 종목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자재 섹터 애들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건자재 애들 우리가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들 뭐 다 있네요. 동아기업 같은 애들도 매매했던 종목이고, 그죠? 뭐 종목 여러 개 있는데 실적 발표가 한 걸 보시고 실적 발표가 좋고 나쁜 건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작년도 4분기보다 좋아졌냐 아니면 나빠졌냐, 그리고 작년도 1분기보다 좋아졌냐 아니면 나빠졌냐. 근데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하다 정도는 괜찮은데 작년보다 많이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님들? 작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 안 좋아졌어. 근데 올해는 좀 좋아졌어야 되는데 안 좋아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바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년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보다 좋다면 여전히 건설 경기는 뭐 앞으로도 괜찮을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은 조정을 또 받을 만큼 받은 주가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저는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아직은 사진 않았는데, 이제 저는 뭐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들,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조정받으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주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는 뭐 KC그린홀딩스 같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실적도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여전히 또 중국 관련주들은 유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주들은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뭐 종목들은 말씀 못 드려도, 중국 관련 종목들, 뭐, 과거 어떤 제, 투자 전략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중국 관련주들 뭔지 아실 테고, 계속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어떤 종목들, 뭐 밥솥이라든지 이런 류의 종목들은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결과물을 좀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좀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술 관련해서 순하리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MH 에탄올 같은 데 상할 것 같더라고요. 주정 관련주들도 뭐 단기 이슈는 계속 될 것 같아서 뭐 실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 해서 좋아 보입니다. 뭐 풍국주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MH 뭐 무학이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텐데 술 관련주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는 시세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애들은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 중에서 실적이 좀 눈에 띄게 좋았던 애들이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좀 좋더라고요. 대한유화 같은 애들. 대한유화 같은 애들은 실적이 좀 좋아서 주가가 뭐 오늘 뭐 빠지긴 했지만 뭐 빠질 것 같진 않고 뭐 조정받고 다시 받치고 가는 형태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니까 관심 있는 대형주 조금 이 대형주는 아니고 중급 종목인데 시가총 1조짜리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뭐 그래도 뭐 이 시장에 대한 시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올해 시장에서 꼭 봐야 될 섹터가 세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는 바로 증권주와 건설주와 은행주다. 구 트로이카라고 하는 이 증권, 건설, 은행주는 지금은 변동성들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핸들이 매매 가담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많이 빠졌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은 뭐 대림산업 같은 애들 주가가 뭐 많이 우리 대림산업을 여기서 제가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대림산업 형님들 우리 여기 샀어요. 여기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습니다. 한 25% 30% 수익 내고 팔았어요. 근데 이제 얘는 근데 팔았지만 관심주예요. 팔았지만 또 빠지면 관심이 있겠죠. 좋은 종목입니다. 명분은 사라진 건 없어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증권주들도 트로이카 앞으로 증시가 제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의 변동성이 수반되지만 앞으로는 좋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증권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조정 받을 때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대신증권을 여기 샀습니다. 여기 사가지고요. 요날 사가지고 요날 팔았어요. 요날 단기로 한번 해먹고 나왔거든요. 땅 이러고 한 6, 7% 정도 수익 내고 나왔는데 하지만 지금은 단타 정도밖에 안 되는 변동성 구간이니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진정이 된다면 이제 슬슬 매집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뭐 실전 매매에서는 안 하고는 있지만 관심주로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증권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다. 은행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애들이 좀 좋아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자산이 좀 많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조정받을 때 매집해 놓으시면 아마 좀 큰 돈 되실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종목들 내에서는 매매가 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한번 변동성을 걸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실적 기반이 좀 덜 되는데 많이 오른 뭐 예를 들어서 웹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투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세들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요. 이런 시세들은 이제 네이버 꼴 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꼴.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좋다가 계속 가다가 힘들 처지잖아요. 이제 무거워진다고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힘들 툭툭툭 빠지면서 어느새 좀 빠진 거 아니에요. 고점 대비.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죠. U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 다음 카카오도 이런 식으로 빠진 겁니다. 힘들. 다음 카카오 같은 애들.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주가들은 그동안에 뭐 일반인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혹시나 우리 회원들 중에서 과거에 좋았던 종목도 관심이 있다면, 오른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뭐 종목들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지금 오늘 방송을 또 연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뭐 안정업바는 이제 회원님들이 너무 많아서 실은 뭐 그렇고요. 지금 단타반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단타반이 딱 한 달이 됐는데 이제 인원은 꽉 차 있어서 지금은 회원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은 할 수가 없어요. 60명 인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은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대기 인원들이 없죠. 지금 대기 인원이 없습니다. A반, B반
다 찼어요. 어제 오늘 또 몇 분 들어와가지고 원래 꽉 차 있었는데 단타반이 처음 모집할 때 60명 정원으로 해서 꽉 채워서 시작했는데 몇 분이 안정육반으로 이동하고 몇 분은 국가대표님 방송반으로 이동하고 했어요. 왜냐면 좀 매매가 어렵다 해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제가 오늘자에서 처음으로 단타반이 운영되는 방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잠시만요. 그동안 매매를 어떻게 했고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얘 대기자로 좀 남으라고 대기 회원으로 신청을 해놓으라고 좀 설명드려요. 왜냐면 오늘 내일이면 이제 또 만기 끝나거든요. 근데 적응 못하신 분들은 아마 뭐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대기자가 풀리니까 사실 단타반은 풀로 돌릴 거거든요. 풀로 이 뭐예요? 몇 분 빠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소수 정예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 소수는 채워놔야지. 이거 여기 대기 명단 해놓으시면은 만약에 빠지는 대로 연락을 해드려서 아마 가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자 지금 이거는 형님들 매매 승률이에요. 매매 승률. 4월달 19승 2무 1패, 5월달 11승 2무 3패. 이거 뻥 같죠, 형님들? B반 볼까요? B반? A반, B반. 저희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 그날 끝나면 어디서 샀고 어디 팔고 문자, 매도 다 나와요. 어떻게 문자가 가냐면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목표가 33,100원, 33,100원 가면 파는 겁니다. 33,100원에 있는 물량이 다 체결되면 문자 갑니다. 목표가 달성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렵나요? 이거 어려워하더라고. 어려워 보입니까, 님들? 봐봐. 차바이오텍을 1차 매수를 17,150원 절반, 종가의 절반 매수합니다. 종가의 나머지 절반 매수하고, 그 다음에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16,600원, 매도 목표가 17,700원, 17,700원 달성,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이거 매매. 저는 쉽다고 봐요. 근데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모든 종목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자 앞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차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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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가 매도 본전가 깐 거죠. 차익 완료, 차익 완료, 차익 뻥 같죠, 힘들? 뻥 같죠? 이거 공격평만 단타반입니다. 이거 A반. 그죠? A반 봐봐. 유진테크 현재가 종가 1차 매수. 현재가 종가 1차 매수. 17,700원, 17,100원, 매동 18,200원. 다음날 수익 실현 차익 끝. 그죠? 이렇게 해서 A반도 운영이 되고, 매매 승률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종목 개수는 한 40종목 매매해가지고, 한 3개 손절매 했고, 나머지 다 수익이니까, 매수가 매도 한 4, 5개 되고, 그죠? 본전가 깐 거 4, 5개 되고, 다 이때 당시 B반은 4월 17일, 4월 13일 날 시작해서 17일 날 2개 손절매 했고, 이게 딱 한 달치예요, 한 달치. 근데, 형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달 시장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번 달 시장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시장 안 좋았죠, 되게. 이거 할 수 있으면 들어오시면은 돈 법니다. CJENM 제주반도체 한세에서 20단 현재가 종가 1차 매수하였어요. 2시 44분. 매수는 2시 40분 이후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2차 매수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아니면 투자 전략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매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려요. 그 매도 목표가 체결되면 수익 달성 축하드립니다. 매도 목표가는 최소 3% 정도. 수익 실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로 NC소프트 21만 7천원 현재가 종가 나눠 1차 매수. NC소프트는 평소 매매하던 비중에 2배, 3배 강하게 매수. 그래서 2만 3천, 2만, 얼마야? 2만, 이때 문자를 잘못 보냈어요. 22만 3,500원. 22만 3,500원 해가지고 딱 체결, 끝. 그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신있게, 이 정도 통계로 자신있게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문가들 중에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자기 잘한다 하지만 근거 있는 사람들 없죠? 매매 근거 있는 사람들 매매 근거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믿고 하시고요. 대신에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근데 대신에 아마 이걸 적응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딱 한 달 됐으니까 이탈자가 있겠죠? 이탈자가 있을 거야. 이것도 적응 못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채워질 겁니다. 그렇게 채워놓자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자 방송을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열었고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안정연바는 안정연바 오실 분들은 안정연바도 좀 근근히 오시더라고요. 잠깐 요거는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내렸다가 안정형바는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안정형바는 제가 최근에 5월달은 뭐 별로 돈 못 벌었다고 그랬죠. 돈 못 벌었어요. 근데 이제 4월달 말부터 5월달까지는 뭐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저 여기다 종목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쌍용차 이런 거 매매했고요. 쌍용차 같은 거 매매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형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림산업 같은 애들 이런 거 매매했었고 대림산업 해가지고 또 얼마 산 거야? 대림산업은 3월 달에 샀네요. 3월 24일 날 67,200원에 비중 30% 매수하자 해가지고 그죠? 3월 24일 날 샀으니까 67,000원대 사서 84,000원대 86,000원대 뭐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매매했고요. 4월 달에는 그다음에 4월 달에 매매했던 게 유진기업 같은 거 4월 달에 한 거 같은데 그죠? 유진기업은 다 팔았어요. 유진기업 수익 엄청 많이 났죠. 유진기업은 뭐 이때부터 한 거니까 올해 초부터 유진기업은 3,600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중 20% 태우세요. 유진기업 사세요. 유진기업 비중 20% 3,650원 아래 사세요. 코리아나 성광밴드 VIP 하라면 코리아나 유진기업 없으면 안 됩니다. 유진기업 상한가 뭐 하면서 그때 그죠? 그래서 이제 100% 정도 수익 났어요. 6,600원대 팔아라 뭐 이런 거. 이제 4월 말까지 이런 거 했던 거고. 5월 달에는 사실은 이제 돈을 별로 못 벌었던 거죠. 5월 달은 5월 달은 뭐 크게 없는데 대신에 조금 기존에 우리 주력주들이 빠졌던 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YG엔타라든지 지금 뭐 말씀 못 드리지만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시 플러스 수익권 전환이 됐어요. 근데 아직 약간 마이너스권이 있는 종목이 한 서너 종목 있습니다. 3개 있어요. 3개. 3개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연방 오실 분들은 이미 수익 터지면 저는 솔직합니다. 수익 100% 터지면은 못해요. 오란 말 잘 못해. 근데 지금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오실 분들은 편안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안정연방도 괜찮습니다. 올해 우리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대박 난 게 또 뭐 있어? 우리가 또 뭐 했어요? 저는 형님들 우리 대박 났습니다 하는 게 그냥 뻥이 아니야. 형님들 진짜야. 리젠 봐봐. 리젠도 봐봐. 그죠? 매수 1월 달부터 계속 매수해서 제2의 리젠 탄생할 겁니다. 리젠 100%가 넘어가네요. 더 큰 거 봅시다 하면서 제2의 리젠은 뭐라 그래서 코리아나 상한가 막 30% 넘으면 그때 막 했죠. 제2의 리젠이라고 해서 코리아나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더라. 산목에서폼도 팔았습니다. 우린 산목에서폼도 다 팔았어요. 40% 정도 산목에서폼도 올해 좀 매매 많이 했었죠. 산목에서폼도 올해 자 이때 당시 1월 달부터 시작했네요. 산목에서폼 20% 아가방 컴퍼니 15% 자신있게 사자. 산목에서폼 기다려 더 사 계속 사 20% 산목에서폼 해서 30% 차익하세요 하면서 4만원대 이때 당시가 이제 1월달이니까 뭐 1월달 차트 보시면 산목에서폼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실 거고 그래서 아무튼 산목에서폼도 우리가 끝냈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예전에 공방할 때 주력이라고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차익을 하고 종목 포트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동아기업도 우리가 한참 할 때인데 동아기업도 우리가 한 100%, 120% 수익 났거든요. 동아기업 하면은 동아기업도 이제 2014년도 거는 보지 말고 2015년도 했네요. 1월 달부터 자기 자산의 40%를 산목에서본과 동아기업에 사자. 닉네트 절반 차익한 동아기업 산목에서본 사자. 동아기업 상한가나 다름없네요. 산목에서본도 그거 따라갑니다. 하면서 없는 분을 또 사세요. 해세요. 그래서 코리아나 산목에서본 동아기업 솔본 적극 사세요. 동아기업 코리아나 급등 중 매도 없습니다. 50%짜리 싸움입니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언제 파는 거야? 3월 말 해가지고 다 팔았죠. 4월에는 제2의 리진 동아기업 다수 탄생 예감, 이제 4월달에는 유진기업 터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5월달, 4월 말에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얼마 전까지. 근데 이 구간은 매집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조정받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뭐 그럽니다. 문스탁 실력 있다면서 뭐 이렇게 수익이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힘들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조정 구간에 아무리 주식을 잘해야 되는데, 대박 없어요. 대신 지켜드려야지, 자산을. 그죠? 조정 구간을 그냥 다 깨먹고, 이 조정인지 급락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락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번 코스가 하락인지 조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정임을 좀 아시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 이해하시면서 종목 편입하시고, 아까 좀 피하자 했던 애들은 좀 피하시고, 그렇게 매매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혼자 하시는 게 힘들다면, 이제 안정음반도 괜찮고, 이제 안정음반은, 오시면은 한 3개 정도 살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개, 딱 3개 살 수 있네요. 3개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형반, 단타반은, 이제 대기자로, 단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대기자로 해놓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이탈자가 없으면 연락이 안 가겠지만, 중간에, 주말 동안에 이탈자가 있으면, 바로 연락이 가서, 월요일날, 방송, 문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 앞에서 간단하게 시황 설명, 종목들 앞으로 자신있게 해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단타반에 대해서 좀 브리핑 해 드렸고요. 아까 봤듯이 단타는 10종목 매매하면, 진짜 남들은 대박 납니다 하지만 저는 말 그대로 제 통계 믿고 하라고 하니까 10종목 매매하면 8개 수익입니다. 뻥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보셨으니까. 그렇게 매매한다 보시고, 또 단타 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안정은 분들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단타반은 문자만 합니다. 제가, 추천은 제가 하고요. 매도는 제가 안 보내요. 저희 전략팀장이 다 해줍니다. 추천만 제가 합니다. 종목 추천만 제가, 매수 사인 드리고요. 이렇게 가요. 매수 사인, 이거 문자는, 요건 제가 보내. 대신증권 현재가 나눠 1차 매수 하십시오. 단타 A반, 대신증권 현재가의 추가 매수 비중 2차 매수로 늘리세요. 이것까지는 제가 보낸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냈다. 상향 조정까진. 요거는 2시 47분에 대신증권 13,300원 목표가 달성 수익 축하드립니다는 우리 전략팀장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가를 제시하니까 거기에 그냥 매도를 걸어놓으면 돼요. 쉬워요. 근데 이게 아무튼 어렵다고 해서 안정반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한 4-5분 있어요. 국가대표님 반으로 이동하신 분도 한 4-5명 있고, 그래서 조금씩 이동을 하더라고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 안 맞을 건 없는데, 바쁜 사람들은 또 어려울 순 있죠. 그죠? 와이솔 12,800원 절반, 종가 절반, 매수는 이렇게 나가요. 항상 절반, 종가 절반. 그 다음에 13,200원 이제 투자 전략글로 13,200원에 차익해라 라고 이제 올려놓고 이제 13,200원에 차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공약도 하기도 하는데 단가가 안 주면 취소 사인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할 수만 있으면 한 달 정도만 적응하면은 금방 쉬워요. 근데 적응 못 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현재 반박을 못 합니다. 왜냐면 매수 근거가 그냥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이 1차, 2차 3,090원, 2,990원, 매도 목표가 3,180원. 그러면 2,900 여기서 사는 거잖아. 3,090원에 사고 2차 매수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매도 여기다 3,180원에 걸어놓으라고. 그러면 3% 수익이 난다고.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거짓말 같지만 그렇게 됐잖아. 그죠? 수산중공업 사라고 그 다음에 팔라고. 그죠?
수산중업 또 했지, 수산중업. 이거 2차, 이거 2차 매수. 사라고. 물렸어, 괜찮아. 더 사. 2차 매수해.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아? 여기서 팔아. 1820원에 파세요. 거기다 팔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어려우면 어쩔 수 없다. 어려우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십니까? 노다지로 안 보이세요? 유진테크 현재가 종가 1차 매수, 1차 17,725원, 그 다음에 이게 종가의 평균 단가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2차 매수 17,000, 이게 뭐야? 17,100원, 2차 매수 17,100원 했는데 매도 목표가 18,200원. 근데 오늘 그냥 바로 급등해버렸잖아. 19,400원까지. 그냥 차익. 이게 어렵대. 아무튼 어렵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려우면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이탈자, 단타반에서 데려갈 수 없는 분. B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승률은 결국엔 똑같다고. 결국엔. A반이나 B반이나. 이게 승률이 몇 프로 나오던가요?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 승률이. A반 승률이 나오잖아요. 님들. A반 4월달 19승 2무 1패 95.45%. 그 다음에 5월달 11승 2무 3패 78.57%. 5월달은 약간 급락장이었으니까 손실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근데 거의 10개 매매하면 9개 수익입니다. B반은 15승 3무 3패 4월달 오히려 좀 매매 빈도가 좀 적었죠. 그 다음 5월달 13승 4무 1패 얘 5월달 손실 없어요. B반은 92.86%예요. 단타는 승률이 중요합니다. 안정역반은 승률이 중요하지 않아요. 10개 매매에서 7개 손절 매매도요. 3개가 100% 터지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단타 매매는 승률이 중요해요. 승률이. 몇 퍼센트의 승률이 나오느냐. 10개 매매했을 때 몇 개 수익 나느냐. 근데 이렇게 이런 정도의 승률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라고요.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냥 저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님들은 그거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꼭 하세요. 대기자 명단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짧게 공개방송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전달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됐으면 좋겠고 5월달 말부터는 5월달 이제 후반 6월달까지는 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되니까요.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좀 제가 밤에 평일에 시간 날 때 7시에 좀 안정적으로 한 2시간짜리로 제가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실 오늘 공반 때문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공격 공반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뵈어인들 다음 달 정도 한번 제가 공개방송 편안한 시간대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님들 다음에 뵙겠습니다.